시장을 꿰뚫어보는 네 가지의 시선 집중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수급과 차트, 거래량과 포트폴리오까지 네 가지의 시선으로 시장의 필승 전략 세워볼 건데요. 자, 오늘은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가 볼까요? 시선 집중의 시 먼저 살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집중된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죠.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건 또 흔치 않은 일인데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삼성중공업 보시면요. 오늘 여전히 외국인들 강한 매수 이어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 네, 이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LNG 쪽에 관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덜 올랐다고 봐야죠. 어제 이제 급등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크게 보면 LNG 캐리어로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유가의 급등락에 따른 뭐 일부 종목에 대한 관심보다는 LNG 밸류체인 전체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꽤 많죠. 복합화력 발전과 관련돼서는 BHI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LNG 본행제 쪽에 한국카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설비 쪽에서 단조 쪽에 태웅, 태광, 성광밴드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또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신고가가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이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소위 에너지의 중요성인데 최근 단기적으로 에너지 쪽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LNG로 가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추가 생산해내는 3천만 톤의 LNG의 추가적인 수출은 결국은 2028년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2028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터미널에서 LNG가 나오면 그걸 누군가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는 누가 만들까? 관련되어 있는 부유 설비는 누가 만들까를 따져봤을 때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사를 제외하면 별로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매수,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기관의 매수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약점은 밸류가 이제 싸지 않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ROE가 대폭 개선되면서 그다음에 이번 올해에도 실적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ROE는 20% 초중반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름 비싼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익성 개선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뭐 삼성중공업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NG 쪽 종목들이 요즘 굉장히 또 좋죠. 외국인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시선 집중은요, 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 차트를 통해서 의미 있는 종목 찾아볼 건데요. 오늘은 코스닥 액티브 ETF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홀딩스가요,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저희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대장주가 조정이 있을 때 이제 시장의 방향은 소부장 쪽으로 좀 확실해졌다 이런 얘기를 다뤄봤었는데 이사님 생각도 동일하신가요? 일단 올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투자가 대폭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소부장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해진 건 오늘 뭐 다 재료가 알려졌지만 코스닥 150뿐만 아니라 코스닥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펀드에 어떤 종목군들이 편입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당연히 시총 상위주 중에서 뭐 제약바이오 쪽과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꽤 많은 종목군들이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버텼던 종목군들이 오는 차익 매물이 나오곤 있으나 만약에 해당 상품이 지금 삼성에 이어서 타임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자산 운용까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텐데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올 때 공통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 내에 무엇인가를 보면 물론 바이오도 좋지만 반도체 소부장의 올해 투자가 대거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핵심 장비나 핵심 소재 쪽은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 PSK홀딩스는 후공정 쪽인데 후공정 쪽에서 핵심은 TSMC가 갖고 있는 코어스잖아요. 코어스도 올해 30% 투자를 늘린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대만 오사트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비를 당겨가고 있는 뭐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도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오사트 쪽 종목군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PSK홀딩스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밸류는 조금 과열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좋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도 높으나 급등 구간에서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속도 조절을 이용해서 조금은 방어적인 전략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신 분들은 만약에 코스닥 액티브나 코스닥 150의 시장 관심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급적인 유입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실적 발표 구간에서 예상했던 실적을 못 채울 때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 구간에서는 일정의 비중 조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도 그렇고 액티브 ETF도 그렇고 기대감이 큰 거는 사실이나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과열돼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PSK홀딩스 맞고요. 이번에는 시선 집중해서 집 함께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집중된 종목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주가가요. 68만 7천 원을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만회를 하긴 했어도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2월 판매량의 둔화 소식이 이제 경고등이 켜진 걸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지수 반등의 폭보다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그다음에 고점을 찍을 때까지는 정말 좋았지만 조정 대비 회복의 강도가 반도체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점이 좀 아쉽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는 로봇 모멘텀이 섞이면서 전 세계 레거시 자동차에서는 가장 비싼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물에 대한 축소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 타겟이 되고 있고요. 로봇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우려가 로봇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로봇은 여전히 기대가 열려있지만 지금 2월까지 판매된 걸 봤을 때 국내에서 거의 20% 가까이 판매량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국내가 생각보다 미국 다음으로 마진이 높은 지역이고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보면 17%밖에 안 되지만 이익 비중으로 보면 20%가 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판매가 빠지고 있다는 건 아무리 페이스리프트를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현대차의 현재 밸류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자동차 판매량, 실적을 유지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데 이런 그 압력들, 수급 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실적과 관련된 부담감들을 단기간 안에 빠르게 벗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주가 조정 시에는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현대차에 관련돼서는 정말 저가에 사신 분들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시장은 현대차가 이 정도의 밸류를 전 세계 레거시에서 가장 비싼 밸류를 받아도 되는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서 통과가 되는 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반등폭이 좀 아쉽다라는 거는 이제 좀 저점에서 사신 분들에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점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시선 집중해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종목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주입니다. 올해 이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소부장주들 너무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코스닥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오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밸류도 성장까지 알겠는데 PER 50배를 우습게 받을 정도로 무섭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 종목군들은 성장을 다 반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피 종목군들은 조금 소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종목은 올해 실적 개선을 반영하지 않고 트레일링 기준으로도 지금 PER 14배, 1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좀 너무 과한 저평가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원익 IPS 같은 ALD 장비를 만드는 건 아닌데 증착만큼 중요한 게 CMP입니다. 결국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선단 공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은 독특하게 그 장비와 소재, 슬러리를 동시에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매출이 올해는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대거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의 장비주만큼의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재평가 과정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내년에 또 기대하고 있는 유리기판 쪽에서도 CMP 공정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은 적극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이 어저께 10% 빠지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오르지도 않은 종목이 어저께 도매급으로 같이 10% 이상 내린 건 저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굉장히 강한 컨빅션 콜을 좀 외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그 중에서도 저평가 종목을 찾는다면 또 KC텍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뭐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시장에 변동성이 있는 만큼 뭐 조정을 이용해서 사신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43,000원을 매수 가격으로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이 지금 뭐 PR 30배가 뭐 평균이라고 봐야 될 텐데 20배만 잡아도 이 종목은 58,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 가격은 지금 시장 분위기라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35,000원으로 조금 넓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임에도 목표가 58,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단단한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의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